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센터장 맡고 있는 김영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이 사춘기를 맞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 주말 저녁이 돼서 숙제하고 공부 좀 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당장 그 아이의 반응은 그러면 놀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타이르죠. 네가 할 거 다 하고 노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23년 투자 환경 역시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스텝과 경기 침체 그리고 이중 침체를 얘기를 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에게 완벽한 그리고 오래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고, 조금은 순환적 관점의 투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려 한 부분인 것이지, 이중 침체에 대한 부분 등을 경고를 하면서 주식 투자는 매력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1년 반 가까이 우리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어왔고, 이 침체를 겪는 과정에 금리 인상이다, 또 인플레이션 리스크다, 다양한 악재를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죠. 우리 기업들이 잘 버텨왔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위험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의 재평가가 주가 상승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 통계 등을 통해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1년 주가 수익률, 2년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점, 5년마다 열리던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었던 점, 이런 내용이 이번 지식 포럼 내용에서 많이 담겨졌었는데요. 그만큼 2023년 주식시장에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 요인과 상승 잠재력이 지속적인 측면보다는 제한적이고 기간 한정적인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짧은 구간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매수 이후에 내가 수익을 실현시켜야만 진짜 나의 수익이 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점이죠. 백스텝과 이중 침체를 경고하게 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과정에 내가 빠져나와야만 추후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백스텝과 이중 침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의 경우 코스피에 대한 목표 지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포인트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장과 경제를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코스피가 2,000 깨지는 그거 순식간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관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코스피 밴드를 산출한다는 것은 우리 상장기업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현재의 이익과 미래에 추정되는 이익을 전제로 밴드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단 밴드인 2200 그리고 상단 밴드인 2650은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예상 밴드가 나온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도 가려서 봐야 될 부분 등이 있는데요. 바로 하단에 대한 의미 그리고 상단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내가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상단에 해당되는 코스피 2650포인트는 2023년 경제와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때 달성 가능한 지수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코스피가 2800까지 오르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2650이 돌파된다는 것은 오히려 주가가 고평가되고 과열주춤이 나타난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내가 수익을 실현하고 위험 관리 등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될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가 2200포인트 하단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 이하로 내려갔었을 때 이것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내재 가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충분한 바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시장이 다양한 변동성과 또 어떤 수급의 쏠림의 영향 등으로 순간적으로 2200이 깨지거나 2000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오히려 우리는 공포를 사야만 할 때가 있고 그 공포를 사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하단 2200포인트로 설정했다는 점이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그 지수 상하단 밴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내가 투자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연말 연초면 그 해의 유망 종목은 무엇인지, 유망주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2023년에 배터리가 유망할 것이다, 반도체가 저점을 통과하면 유망할 것이다, 다양한 스토리 등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우 등은 드물죠. 어쨌든 지난해까지의 어려움을 새로운 해에 바꿔보겠다, 극복하겠다, 개선시키겠다,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투자 환경과 코드가 맞는지, 그리고 어려운 투자 환경이 예상된다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2023년에 수익을 안겨줄 종목들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수익률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특정 산업이 좋아졌을 때 그 산업에 속속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수익률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현상 등이 지속되었을 때는 한 업종 내에서도 수익률의 양극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탑다운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바텀업, 개별 기업의 대응력 그리고 숫자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 기업이 좋으니까 이 기업이 같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막연한 추론은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신호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매출 원가의 가격 변동 그리고 제품 가격의 변동을 주목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P의 상승입니다. 2023년은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둔화된다라고 해서 저물가로 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높은 물가가 유지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할 때 수요가 위축될 것을 걱정을 해서 조금 더 가격에 대한 조정 여력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제품들은 아무리 물가가 둔화되는 신호가 나오더라도 가격을 올려 붙일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수요 활동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 볼 수가 있고, 이런 분야에 해당되는 산업과 기업은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관심을 두는 분야의 제품 가격,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신조선 가격이라던가 운임 가격이라던가 소재 가격, 이런 요소 등이 경기 침체의 우려와는 무관하게 오른다라는 신호를 보이는 쪽의 분야에서 바로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2023년 교보증권 리서치센터는 열심히 뛰어다닐 계획입니다. 2023년을 위한 지식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욕심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남는데요. 그만큼 또 2023년에 투자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가 조금 더 발로 뛰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해안을 갖게끔 해드릴 수 있도록 2023년에도 다시 한번 고군분투하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